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전기차 올라탄 기아 내년엔 질주를 예고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극심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사실 판매 부진보다는 판매할 차가 없어서 부진을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약간 LG 생활건강과 유사한데, LG 생활건강의 지난번에 이제 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 기회가 없어서 판매가 아쉽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기아랑 같이 적용한다면 기아 역시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잣대를 들여다 놓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을 똑같이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LG 생활건강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기아가 정상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 거니까요. 판매 부진이 아니라 판매할 차가 없어서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가는 더 오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적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량이 풀리는 순간부터 실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이게 다음 시즌에 엽기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그 공급 부족이 끝난 순간부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이슈가 이게 진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최근에 봐서는 뭐 지금 주문해도 8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8개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이제 공급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될 것 같고, 상반기 때까지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도 요즘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위치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가동률이 상승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점은 지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동차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게 내연차만 뿐만 아니라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시는 분, 수소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모두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차량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자동차 업체의 호재입니다. 내년 전 세계 시장의 신형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전기차 시장의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기아와 현대 위아가 탑픽이라고 나와 있고, 전기차 비중을 계속 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사실 진짜 FS 영화에서나 들어볼 법한 그런 그 자동차 엔진음 말고 되게 신비한 음성 있잖아요. 자기 부상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차가 쑥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제 내연기관차의 그 엔진 소음보다는 이제 그런 소리들이 점차 많이 들릴 거고, 이제 도로에는 그런 소음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은 이게 이제 보급이 이제 거의 평탄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올해 하반기 차량 생산 차질로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반등도 이제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등 하락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련 주가 보시면 첫 번째 일봉입니다. 자, 74,700원까지 갔다가요 89,400원 고점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게 뭐 파동 쳤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냥 흐름 속의 하나인 것 뿐인 겁니다. 흐름 속의 하나.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쭉 요 박스권 그림에서 굉장히 좀 지루한 구간을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부족이 끝난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실적에 이제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주고요. 네. 그다음에 6.97배라는 PER,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결정된 PER이기 때문에 올해가 여느 해보다, 그죠? 올해가 여느 해보다 상승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 구간을 좀 접어들고 있지만 12월이 끝난 이후부터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레벨업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위험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물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은 느낌은 있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다음은 일본 고점이 95,000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왜냐하면 차량 생산 차질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거죠. 7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거의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결론, 현대위아는 지금 N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승 하락 구간이거든요. 그 하락이 이제 마지막 구간이고, 이게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적 보시면 4분기까지 아니죠. 작년 기준으로 약간 레벨업된 느낌은 충분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배당도 750원 주고 있고요. 16배의 P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의 그 생산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현대위아는 투자할 모멘텀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기존 주주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조금만 더 이제 조정을 받아서 한 72,500원에서 72,000원 이하로 좀 내려오면 그때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이제 부품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27만 5천 원이 고점이고요. 22만 원이 저점이죠. 네, 지금 바닥 구간이고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 주봉상으로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한 그 모멘텀 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투자에도 너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단기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PR도 전부터 나쁘지 않고 배당금 역시 4,600원 정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주사 뭐 전환 이슈도 있고, 또한 여기서 그 차량 부품 그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이 있지만 최근 들어 혹은 올해 들어 1년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시면 거의 하락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럴 때 주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이럴 때 활활 불타오르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이슈, 이게 원래는 주가가 벌써 4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 이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세게 한 거죠. 악재 반영을 세게 한 겁니다. 그거에 이제 하나의 축으로 현대차입니다. 22만원 고점이고요. 18만 9천원이 저점입니다. 중간 정도 있죠. 그래서 그나마 현대차는 판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행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현대차도 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30% 거의 하한가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한 18만원 혹은 뭐 그 전부터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물을 조금씩 타면서 18만원 평단 보유했을 때 요 25만원권에 위치해 있을 때는 나름 뭐 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면서 뭐 한 10% 정도 수익으로만 이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점차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폭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4월쯤이면 이제 하반기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그랬을 때는 이제 불을 뿜을 수도 있겠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억눌린 수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 보시면 재무 넘사벽이죠. 너무 좋죠. 전평가. 네, 너무 좋습니다. 재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차를 지금 당장 사시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대차도 어쨌든 주봉상으로만 확인을 하시면 정말 올라갈 구간은 남았다.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9위입니다. 시총 9위고 시총 5위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긴 한데, 시총 1위가 이제 삼성전자고, 네, 시총 2위가 SK 하이닉스고, 시총 3위가 지금 삼바고, 시총 4위가 아마 네이버,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이제 점차 떨어질 거기 때문에, LG화학이 시총 이제 9위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차가 일단은 8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5위니까 6, 7, 8. 네, 여기 안에 이제 좀 들어가면, 네, 조금 그래도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7위? 시총 7위네요. 시총 7위이고, 네, 3위가 이제 네이버로 다시 올라왔고, 쌈바가 4위로 내려왔고, 삼성전자 우가 5위네요. 삼성전자 우가. 이제 다시 8만 전자가 좀 됐네요. 이제 다시 좀 8만 전자가 됐고, 주가가 좀 오른 덕이 좀 크겠죠. 오른 적이 좀 크겠죠. 최근에 6만 8천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을 것 같고, 카카오가 6위고요. 그다음 현대차가 7위네요. 네, 시가총액이 좀 현대차랑 삼성 카카오랑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현대차가 다시 본주가 한 25만 원을 복귀를 한다면 사실 못 젖힐 이제 시총은 아니라고 보고, 네, 향후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모멘텀까지 활발하게 붙는다면 제가 볼 때는 시총 60조? 정도까지는 봅니다. 60조까지 달성하면은 다시 탑5 안에 들어오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반기 이제 연말부터 이제 상반기 흐름을 조금 보시다가 판단이 되시면 좀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